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오늘은 라이더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안장통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전거가 참 좋은 건 알겠는데 한번 타고 나면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더 이상 못 타겠다. 안장통 해결하는 법 어디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안장통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인간이 너무 비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 이가 아프면 치통, 근육이 아프면 근육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픈 건 엉덩이인데 왜 안장통이라고 하죠? 안장이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장통을 영어로 새들소라고 하는데요. 직역을 해보면 안장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안장에게 화풀이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은밀한 신체 부위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거론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안장통이 안장이 아픈 게 아니라면 엉덩이가 아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엉덩이의 어떤 부위가 아픈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장통에는 세 가지 통증이 있습니다. 첫째, 궁둥뼈가 아픈 경우입니다. 궁둥뼈는 좌골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진에서 붉은색이 칠해진 부분이 바로 좌골입니다. 좌골은 앉을 때 의자나 바닥에 닿는 부위입니다. 흔히 좌골 신경통이라고 할 때 그 좌골입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거나 오랜만에 안장에 오르면 좌골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엉덩이가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통증이죠. 두 번째 안장통의 유형은 전립선 쪽 회음부에서 오는 통증입니다. 이 통증을 말로 표현하자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저릿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경상도 사투리로는 우리한 통증입니다. 하여튼 은근히 기분 나쁜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음부가 안장에 눌려서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오줌을 누울 때 뚝뚝 끊어지면서 묵직한 통증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안장통 유형은 엉덩이가 안장과 수없이 마찰하면서 흔히 말하는 똥꼬에 불이 나는 경우입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 이 마찰열에 살갗이 까지기도 하는데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장통의 세 가지 유형을 짧게 알아보고 그 원인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장통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안장통만 해결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장통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고 다만 통증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안장통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통 예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장통과 안장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안장통은 안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안장 쓴다고 해서 안장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안장 때문에 안장통이 생긴다고 믿는 라이더는 계속 안장을 바꾸죠. 안장을 대여섯 개 바꾸고도 안장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싼 안장을 사면 안장통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 큰 돈을 써보기도 하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안장통은 안장의 잘못이 아니라 안장에 앉는 라이더, 즉 우리의 문제입니다. 안장통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면 누구나 안장통을 겪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좌골이 눌려서 발생하는 안장통입니다. 이 작은 안장에 큰 엉덩이를 올려놓고 몇 시간씩 페달을 밟으면 당연히 엉덩이가 불편하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전거는 나와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단계를 참고 견디면 또 괜찮아집니다. 엉덩이가 안장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아파서 못하지만
참고 타다 보면 어느 정도 견딜 만해집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처음 타거나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면 엉덩이가 아프지만 매일 타는 사람은 단련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전거를 탈 때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30분간 탔다면 다음 주는 40분, 그 다음 주는 50분, 이렇게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엉덩이가 안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참고 계속 탔는데도 나는 안장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두 달 탔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제 안장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죠. 이때도 안장에 직접적인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안장을 체형에 맞게 제대로 장착하지 않은 라이더에게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장을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장착을 해서 또는 너무 앞쪽이나 뒤쪽으로 세팅을 해서 또는 안장코가 각도가 높거나 낮아서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안장 세팅을 조절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급격하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2에서 3mm 정도 아주 작게 이동을 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고 만족스러우면 그대로 타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다시 미세 조정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장 세팅을 했는데도 안장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는 안장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중요한 점은 자신의 엉덩이에 맞는 좌골 크기에 맞는 안장을 쓰는 겁니다. 좌골보다 폭이 좁은 안장을 쓰면 불편한 자세 때문에 골반이 비틀어져 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엉덩이가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이로 인해서 균형 잡힌 페달링이 불가능해집니다. 장시간 지속되면 한쪽 무릎에 통증이 올 가능성이 크죠. 안장이 좌골보다 커도 문제입니다. 넓은 안장은 엉덩이의 위치가 들쭉날쭉해서 최적의 포지션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좌골 사이즈에 맞는 안장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 좌골 사이즈를 측정해서 만든 안장을 찾아야 하는데 혼자서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샵에 가서 피팅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무슨 샵에 가서 피팅을 받으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건 장거리 라이딩을 하는 분들의 경우고요. 동네 마실용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지금 쓰는 안장이나 다이소에서 볼 넓은 안장 사서 써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장통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인 회음부와 항문의 통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증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장거리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음부의 찌릿찌릿한 통증과 항문에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은 장거리 라이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200km 지점까지는 그런 대로 견딜 만한데 그 이상 라이딩을 하게 되면 안장통이 찾아옵니다. 사실 장거리 라이딩에서 안장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안장을 써도 안장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 부산, 서울 1000km 라이딩을 5번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항문 통증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300km 지점부터 안장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죽겠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너무 아파서 안장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댄싱으로 서너 번 페달링을 하고 안장에 살짝 엉덩이를 걸쳤다가 바퀴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을 때쯤 다시 또 일어나서 댄싱으로 페달링을 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를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안장에만 앉으면 너무 쓰라려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일 정도로 그렇게 아팠습니다. 약국에 가고 싶긴 하지만 약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회 중이라서 약국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에 도전할 때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장통 예방에 좋다는 메이커 비입을 샀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브랜드를 밝혀도 됩니다. 아소스 비입인데요.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고 장시간 라이딩 해도 안장통 예방에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0km 라이딩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장통을 특별히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소스 비입이 좀 비쌉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비싸요. 그래서 구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100km 이하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비싼 비입을 살 필요가 없겠죠. 100km까지는 일반적으로 좋은 가격대의 합리적인 가격대의 비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입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입고 빨기를 반복하면 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300km 이상 장거리를 타는 게 아니라면 굳이 비싼 비입을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장통 예방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패드 크림을 바르는 겁니다. 비입 패드에 바셀린이나 전용 크림을 바르면 엉덩이가 쓸려서 상처가 생기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바셀린은 통증이 오기 전에 바르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안장통이 시작이 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전용 패드 크림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 라이딩으로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나 까진 피부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를 봤습니다. 아마 진통제 성분이 크림에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크림도 통증이 시작되기 전에 바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비입과 패드 크림으로 안장통 예방에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안장통을 온전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라이딩을 하는 동안 안장통을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라이더가 취해야 합니다. 먼저 라이딩을 할 때 안장에 닿는 엉덩이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세요. 그러면 안장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장 코 쪽으로 앉았다가 안장 뒤쪽으로 앉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해서 몸이 스스로 알아서 위치를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안장에서 엉덩이를 수시로 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필할 때 댄싱을 하잖아요. 이렇게 댄싱을 하면 허리와 엉덩이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평지나 약간 내리막길에서는 양발을 11자로 페달에 지지하면서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 보세요. 페달에 얹은 발과 핸들을 잡은 두 손으로 무게를 지탱하면서 잠깐씩 휴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엉덩이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주면 엉덩이에 집중됐던 체중이 핸들과 페달에 적절히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수시로 반복하면 엉덩이가 안장에 눌리는 무게 부담이 줄어서 안장통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안장통이 오더라도 더디게 옵니다. 엉덩이를 드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되면 안장통뿐만이 아니라 허리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와 허리는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자세로 장시간 페달링을 하게 되면 엉덩이도 아프지만 허리도 끊어질 정도로 아프게 마련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장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전거를 처음 타거나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는 거라면 좀 견뎌보기를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장통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안 되면 안장의 위치를 미세 조정해 봅니다. 영 귀찮거나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샵에 가서 돈 주고 피팅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 장거리 라이딩을 할 때는 패드가 좋은 비입을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패드 크림을 충분히 바르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됩니다.
셋째, 라이딩 중에는 안장에 앉는 위치를 자주 바꿔주시고 엉덩이를 수시로 안장에서 떼는 습관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어필에서는 자주 댄싱을 하시고 평지나 약간 내리막길에서는 두 발을 페달에 11자로 지지한 채 일어서서 엉덩이에게 휴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장통의 유형과 원인,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장통 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